시청자 여러분, BH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6월 9일 5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연휴 잘 쉬셨나요? 이제 광복절까지 연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과 저는 월화수목금 다 열리는 풀장을 2달 동안 연락에 하면서 돈을 연락에 벌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명이 넘게 봐주셨는데 제가 이제 일반 주식 하시는 분들 유튜버랑은 내용이 좀 다르죠. 오늘도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할 것 같긴 한데 BHI 하나 종목 명분이랑 지속성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에는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많은데요.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가운데에서 이거에 대한 명분의 지속성을 체크를 하려면 추론을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이유를 가지고 홀딩을 한다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끔 가다가 댓글로 제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맞췄을 때 그 쾌감 좀 짜릿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인가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문자로 수급을 전송을 해 주셔야 제 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항상 생각을 하시고, 가장 뻔한 내용들부터 먼저 보면은 트럼프 원전 확대 관련돼서 웨스팅허스 원자로 100기가 아니지 10기를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게 6월 8일 날 어저께 저녁에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원전 확대 관련돼 가지고 10기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6월 9일 10시 16분 오늘 아침에 나온 건 또 신규 원전 건설 논의 중이래. 그래가지고 내용이 좀 시작하고 신규 원전 허가,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10기 건설 플러스 알파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전에다가 좀 더 크게 갈 거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6월 7일 날 현충일 다음 날인 토요일 날 나왔던 거 보면은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행 원전 설비 수출허가 중단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거는 옛날에 몇 년도에 했지? 2010 몇 년도에 찍었던 사진인데 아직까지도 우려먹네. 여기 19년, 19구나. 18인지 19인지. 하여튼 관련돼 가지고 원전에서 사용되는 부품과 장비 수출허가에 적용된다라고 해서 정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전전 영상인가? SMR이랑 원전 관련돼 가지고는 중국이 조금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부분은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SMR 지금 가동하고 있는 애가 중국이거든. 미국에서는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SMR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신규 시범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곤 하고 있는데, 가동 중이다라는 거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가동 중이라는 설비를 얘기했던 것도 꽤 오래전이기 때문에 거의 한 8, 9년?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원전 관련돼 가지고는 국외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큰형 부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9천억 규모의 베트남 가스 복합 발전소 수주라는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간 거였고, 동생까지 끌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를 체크해 보면은 국외적으로 미국의 원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섹터적인 상승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다. 오늘 장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책주들의 순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었기 때문에 BHI 뭐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렇게 보합에만 된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땡큐. 왜냐하면 이게 기준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기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추세선의 상단까지 갈 수 있을 그런 재료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렇게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상승 추세선도 나중에 늘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평선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20선이나 또 만나는 구간, 아마 3일 안에 이번 주 안에 한번 만날 텐데 여기서 깨질지 올릴지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쓸데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나? 글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전에서 요즘에는 이제 뺄 수 없는 게 원전과 AI의 삼근관계는 제가 봤을 땐 좀 밀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가 지난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제 그거를 중지하려고 트럼프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좀 빡쳤을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에서 18개월짜리 작전을 진행을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10조 정도의 피해 규모를 잃었고, 푸틴이 아마 열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파이더 웹 작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컨테이너 박스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버스 트럭 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걔네들한테 컨테이너를 실어줬는데 컨테이너 위에 이렇게 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론이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드론 자폭 드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AI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여기를 타격하고요. 얘는 여기를 타격하고요. 얘는 여기를 타격하고요.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냐? AI를 통해서 학습을 해놨습니다. 학습을 시켜놓은 드론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가장 많이 발전을 합니다. 특히나 가장 소름 돋게 발전하는 게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핵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이 된 거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 노벨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쓰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지만 전쟁에서 활용이 되면서 더 크게, 더 안 좋게? 안 좋게? 하여튼간에 폭발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전쟁 때문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AI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성형 AI, 뭐 GPT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냥 이제 우리의 실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춤추고 셔플 댄스가 출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까지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AI 학습이 이제 드론 관련돼가지고 이 정도까지 됐다고 하면 이것도 원격으로 조정한 겁니다. 누가 한 게 아니라, 러시아 트럭 기사들이 뭐 다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일단 우크라이나 애들이 3km 이내, 공군기지 3km 이내에서 원격적으로 자동적으로 얘네가 갔다가 알아서 받게끔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격 조절까지 하고, 얘네들은 다 무사 귀환을 했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좀 빡칠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나이스고, 트럼프 입장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던 입장에서 열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저같이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게 AI의 뭐라 그래야 되냐, 중요성이 더 부각됐다고 해야 되나? 전 분명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느끼시나요?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건 당연히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런 도의적인 거 말고 그냥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술 발전에 있었을 때 AI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번외적인 부분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예. 그건 좀 놀라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AI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조금 더 증폭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그렇게 됐을 때 이 AI에 대해서 학습 효과를 더 시키려고 하려면 당연히 GPU를 늘리겠죠. GPU를 늘린다는 건 무슨 소리죠? 데이터 센터를 늘린다는 얘기죠. 그럼 데이터 센터를 늘린다는 건 무슨 얘기죠? 전력이 늘려져야 된다는 내용이고, 당연스럽게도 원전을 짓는 데는 이제 최소 7년에서 1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평상적으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고급 전기를 빼먹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원전을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던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2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조건, 그리고 제가 차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한테 백날 말씀드리는 게 세력주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거를 숙지를 해야 된다고 백날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숙지하고 오시면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놈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 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 외의 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1000억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의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리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은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 합병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가지고 뉴스로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7,7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 7, 8, 9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7,000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3+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타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 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탑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3,3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0,000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적시켜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력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SC 인베스트먼트 3월 2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 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DSC 인베스트먼트도 매도했던 고가건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10,000원 이상이니까. 로보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2,000원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0,000원 여기 꼭다구입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 투자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숙지 잘 하셨습니까? 세력주라는 게 참 매력이 있는데 작전주랑 다르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이 주가를 핸들링한다.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스럽게도 세력이 대놓고 이렇게 홀딩을 하는 경우가 아니 핸들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헬스장에다가 150만 원 주고 등록을 했어.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에 10만 원짜리가 있어. 둘 다 등록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당연히 일로 가겠죠. 이 돈 아까워서라도. 뭐 컨디션적인 부분들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돈적으로 봤을 때. 세력주 입장에서도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핸들링을 하려면은 적어도 1조 2천억짜리를 움직이려면 당연스럽게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그 돈의 크기가 일반적인 스몰캡 애들이랑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다는 건 얘가 자리를 지켜주고 이 종목의 이 기준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 캔들이 기준봉이 진짜 되려면 여기서 신고가 구간에서 세력이 핸들링하면서 물량을 여기서 나왔던 거 개미들한테 내놔 해가지고 하는 거죠. 한수원의 체코 27조 이슈를 갖고 왔는데도 안 뚫었고요. 트럼프 10기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안 뚫었고요. SMR 관련된 내용도 안 뚫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추가 제가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지. 자, 이겁니다. 에너지 대전환 가동해가지고 신재생 직진 원전은 우클릭한다고 6월 8일 날 어저께 또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가지고 이게 우클릭을 한다는 게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카더라 통신이에요. 이 기자가 얘기를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는 정보 과부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원전을 우클릭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전은 우클릭하려고 한다 정도. 수출 전략 불확실성 커졌다고 되어 있죠. 이것만 보면 완전 우클릭할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만약 가게 됐을 때 BHI한테 만약에 우클릭을 한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5만 원 돌파할 수 있겠고요. BHI도 5만 원을 터치할 수 있는 느낌이 조건이 달성이 되겠죠. 국내외적으로 다 준비가 돼서 판이 깔리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은 이전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물렸던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000원에서 지금 2만원까지 물린 거였기 때문에 이게 30%가 넘는 차이거든요. 당연히 되게 큰데 BHI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이 없이 바로 쏴줬기 때문에 너무 땡큐 하지만 여기서 기준봉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여기 33,700원 라인을 깨면 안 되겠죠. 여기 이평선이나 이거 이평선이랑 너무 멀어요 지금 일단. 이게 깨지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타점 관련돼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문자로 수급을 전송하셔가지고 무료로 타점을 받아가지고 종목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요 잘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타점 관련돼가지고 메리트까지 다 설명드렸죠.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BHI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는데 명분의 지속성을 체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 분석이나 제 시나리오가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실 번호는 여기 010-7666-8354.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태장이었습니다.